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LIB, 즉 리튬 이온 배터리 기반의 그 전기차, 이 수요가 22년에는 폭증했죠. 작년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폭락 중입니다. 관련되는 팩트 다 정리를 하고요. 그 이유를 더듬어 보고요. 또 전망도 해봤습니다. 현재의 전기차는 반드시 폭망하는 이유, 제가 볼 때는 최소 3가지가 있는데 요거 다 정리를 해보고 이 소비자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투자자의 그 투자 인사이트는 어떻게 정리가 될지, 이걸 이제 그 조선업하고 같이 비교해서 더듬어 봤습니다. 이 팩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23년이 10개월 지났는데 지금 11월이니까요. 전기차 보조금이 아직도 쌓여 있다는 겁니다. 뭐 9월인가 50% 남았다더니 아직도 40%나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연초에 이거 선착순도 다 바닥났던 거 아닙니까? 23년에는 전기차 신차 수요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런 징표 아니겠습니까? 전기차 중고차는 어떤가? 지금 판매가 작년에 반의 반 토막도 안 된다고 지금 그 중고차 업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관련되는 그 어떤 그 자료들 다 그 캡처를 해뒀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그 중고차 가격은 어떤가? 전기차 가격은 어떤가? 전기차 신차 가격은 업자가 정해서 고시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고시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거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중고차의 그 가격은 어떤가? 이거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산수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시장 가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장 가격이 천심이죠. 이게 시장의 뜻이고요. 이게 바로 비즈니스의 표준입니다. 고시 가격은 업자의 희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저 업자의 저 전기차 고시 가격은 저 사기의 시작 아닌가,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봅니다. 그래서 전기차 중고차 시장 가격이 지금 폭락 중이라는 거 그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던 이 신차 가격도 그 고시 가격이죠. 이것도 드디어 업자마다 지금 가격 깎기 경쟁이 붙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재고라는 게 뭡니까? 재고는 곧 돈이 쓰레기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자 사자 깎아서 땡 처분을 하더라도 하여튼 누군가한테, 즉 덩신호구한테 떠넘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정부 정책이 참 웃기는데, 이거 막 고육지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전기차 시장이 망가지니까 이걸 살려야 하니까 그것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업자가 가격을 많이 깎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보조금도 왕창 더 준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자면 전기차 땡처분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자동차 강국인데 한국이 말이죠. 그런데 전기차 수출하고 2차전지 수출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시죠. 제가 그린 겁니다. 지금 그 수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 23년 10월 바로 지난달 사이즈 아닙니까? 그 데이터를 보면은 전기차 그 10월 달에 11.4억 불 수출했고요. 2차전지는 6.8억 불 수출했습니다. 사이즈가 좀 적죠. 찌릿합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이렇게 보지 않았는데, 비판적이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저 전기차하고 2차전지 앞으로 사이즈가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다. 완전히 그냥 어마무시하게 커질 거다. 다들 그렇게 장밋빛 전망이 난무했는데, 근데 지금 1년 지나고 보니까 데이터는 쪼그라지고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나 엔진차는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그 그림으로 분명하죠. 이건 뭐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그 친환경이라고 말하는 다 좋다고 하는 그 전기차 왜 이렇게 시장에서 인기가 갑자기 싹 사라졌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듬어 봤더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는 전기차 사용자 입장에서 3가지 치명적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치명적 문제점입니다. 충전 지역, 전기차 화재, 그 다음에 LIB, 리튬이온 배터리 그 성능 저하의 문제, 이 3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 지역. 이 충전소가 부족한 거,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한 번 충전하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바쁜데 말이죠. 충전하는데 1시간 이상 기다리면 그 충전하기 전에 저 같은 사람은 속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전기차 그냥 두들겨 부셔버리고 갖다 버리고 말지. 그래서 속 터져 죽기 전에 전기차 빨리 갖다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저도 여러 번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린 건데 전기차 화재의 문제죠. 단순한 어떤 그 교통사고,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뭐 옹벽을 들이받는다거나 옹변하고 그냥 살짝 부딪힌다거나 뭐 차끼리 부딪히거나 이렇게 사고 날 수가 없잖아요. 사고를 전제하고 이제 조심하면서 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고는 불가피한데 단순한 충격 사고가 치명적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 현재의 그 리튬이온 배터리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화재는 진화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간단한 사고인데, 그래서 간단하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멀쩡하게 흘러나오거나, 예, 아니면 뭐 간단한 부상 있고 병원에 뭐 치료받으면 끝나거나 좀 중상을 입더라도 결국 죽지는 않고 병원 신세 좀 오래 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 보험사가 바쁘겠죠. 예,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나는데 그 간단한 사고인데 전기차는 타 죽는다는 거죠.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불에 타서 죽는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으로 변할 가능성, 이게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충전 중에도 주차 중에도 불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층 건물, 아파트건 업무용 빌딩이건 상가 빌딩이건 고층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전기차는 저는 절대 출입 금지시켜야 한다. 아주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매우 중요한 거, 세 번째 이제 치명적 문제점, 매우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경제적 수명 적어도 도대체 몇 년 되겠습니까? 5년 못 넘길 것 같습니다. 2년 내지 5년 아니겠나 이런 겁니다. 엔진차는요 30년 지나도 관리만 적절하게 하면은 성능은 좋습니다. 엔진 그 자체 성능은 좋습니다. 엔진차는 성능 저하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2, 3년 하면 성능이 팍 저하되잖아요. 이것도 그 리튬이온 배터리 치명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재산. 그래서 전기차의 경제적 수명이 매우 짧다는 의미는 그 소유자의 재산이 급속하게 사그러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 중고차 가격은 급속히 0에 접근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엔진차하고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차라는 말은 같이 쓰고 있지만 전기차하고 엔진차는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예, 같이 못 놉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런 그 배터리 그 단기 수명에 대한 경험이 어디에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핸드폰에 축적 많이 되어 있잖아요. 휴대폰의 내장 배터리, 그것도 바로 그 리튬이온 배터리, LIP 똑같습니다. 전기차에 쓰는 거하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2, 3년 사용하면은 그 지속 시간이 급감하고 있잖아요. 예. 제가 말이죠. 최근에 그 우리 집에 있는 그 토이푸들 보리, 예. 보리 아주 잘 지내는데, 예. 모든 것이 같이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아파트에 혼자 두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혼자 있는 그 보리 모습이 궁금해서 제가 그 집에다가 CCTV를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중고 핸드폰 안 사는 거, 사용 안 하는 거 집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그거 골라서 그 휴대폰을 CCTV 카메라 폰으로 그 앱 하나 다운받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는데 그걸 완전히 100% 충전해서 두고 나가면 한 3시간 정도 지나면은 다 방전되어 버려서 이제 까맣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한 3시간 동안은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 예. 그렇죠.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이게 경험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고 또 심하면은 뭐 1시간도 안 가죠. 오래된 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LIB 배터리 그 치명적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추위에 특히 약합니다. 예. 겨울 시즌 방전 현상 아주 심합니다. 전기차도 같을 거 아닙니까? LIB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저는 중고 전기차 절대 사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엔진차는 30년 지나도 적절하게 관리하면은 엔진 그 자체의 성능은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는 5년 지나면 성능 보장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중고차는 절대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비슷한 걸로 말이죠. 제가 등산 이야기를 자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제가 아주 황당한 경험을 한 게 있다는 거죠. 다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핸드폰 등산 앱, 가령 산길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작동하면은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그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산, 첩첩산중인데 한밤중이고 눈비가 쏟아져도 그리고 혼자 가더라도 GPS 잘 이용해서 산길샘 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알바도 없이 등산 다 마무리한 그런 경험이 지난번 영상에서는 그런 경험이 많다는 의미로 제가 100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꼼꼼히 따져봤더니 한 500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그 다 안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주 무지무지하게 황당한 경험이 있는 거, 아주 추위에 약하다는 겁니다. 강추위에 산속인데 의지하는 거는 핸드폰 스마트폰 앱인데 분명히 100% 완충해서 왔는데 갑자기 막 방전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추위에 약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처음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온으로 녹이고 따뜻하게 유지해 줘야 되고요. 겨울에는 아니면 뭐 핫팩을 사용하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비상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요는 겨울 지옥이라는 거죠. LIB 전기차는 겨울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방지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기술을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다 소용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거 논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게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죠. 이런 세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차가 망가지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논리적 근거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제가 2, 3년 전서부터 이런 영상에서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소비자 입장에서 본 그 세 가지 치명적 문제점 더해서 추가해서 이 전기차 왜 씁니까? 저탄소 수단 아닙니까?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 차라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고 장려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차 사용한다고 탄소 배출 조금도 저감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든 표 한번 보시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에서 없는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CO2 왕창 뿜어낼 수밖에 없고요. 그렇잖아. 그 다음에 전기차 운행할 때, 전기차 시내에 돌아다닐 때 탄소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 뿜어내는 정도가 아이오닉 5하고 소나타하고 비슷합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돌아다니는데 전기 쓰는데 무슨 CO2 뿜어낸다는 말이냐? 그게 말이죠.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전기 모터 돌릴 때마다, 즉 전기 사용할 때마다 CO2 뿜어낸다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전기 만들 때, 발전할 때 CO2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전기가 석탄 전기냐, 가스 전기냐, 원자력 전기냐, 수력 전기냐에 따라서 CO2 뿜어내는 정도가 다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평균하면은 CO2 뿜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전기차는 절대 친환경차 아니고 엔진차보다도 더 지독한 환경 파괴차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치명적인 논거가 또 추가됩니다. 아주 추가됩니다. 에너지 비효율성입니다. 에너지 비효율성.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능이 뭡니까? 도시락통 아닙니까? 도시락통. 도시락에 담는 밥이 뭐죠?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원이 중요하지. 도시락통이 너무 무거우면 이거 완전 최악이죠. 그렇잖아요. 소풍 가는데 밥보다도 밥 담는 도시락통이 더 무거우면 그 소풍길이 지옥길이죠. 표 보시면요. 전기차 너무 무겁습니다. 소나타보다 아이오닉 5가 530kg 더 무겁습니다. 저걸 갖고 다닌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또라이 짓이라는 거죠. 저 LIB 싣고 다니면 말이죠. 매 초당 2분의 1 MV 제곱. 이게 뭡니까?
M 질량, V 운행 속도,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 아닙니까?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는 에너지가 지금 사그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미친 짓이죠. 또라이 짓이죠. 아니, 소풍 가는데 점심밥 담는 도시락통 무게가 20kg 나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예? 그런데 전기차는 이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주 오지게 무거운 그 다 방전된 리튬이온 배터리 싣고 다니는데 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문제를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아까 사기와 관련되는 거, 저 고시가격은 사기의 시작 아닌가 이런 점, 완전히 이 전기차 업자는 탐욕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무슨 말인 거 아니 말이죠. 전기차는 기능적으로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엔진차는 복잡하다면 전기차는 단순합니다. 부품도 엔진차의 한 60% 수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정도 단순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엔진차보다도 가격이 팍 낮아야 합니다. 팍 낮아야 합니다. 최소한 한 절반 수준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예? 근데 전기차 인기 좋다고, 전기차 타면 친환경적이라고 이렇게 홍보 왕창 해놓은 다음에 아주 오지게 비싼 값으로 바가지 팍 씌운 상태 아닌가 싶다 이런 겁니다. 예? 만약 저게 신기술이라고 해서 신기술 투자 비용 회수한다고 뭐 그런 논리를 갖다 댄다면 그것도 적당하지 않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을 10년으로 할 것인지 100년으로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 저게 진짜 좋은 기술이라면은 10년, 20년, 100년 지나도 계속 그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 회수 기간 100년 잡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기술 투자 비용 회수한다고 가격을 높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탐욕막이라고 보는 이유가 또 다른 건 거. 지금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그 보조금만큼 결국 가격 올려버려갖고 세금 지원하는 거, 소비자한테 세금 지원하는 거 업자가 다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이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2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20여 년은. 예. 아주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최고급 국내 한국 최고급 저명 백화점 거기 여자들이 문제죠. 여자 옷. 예. 200만 원 이렇게 써붙여 놓으니까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려. 예. 그러니까 500만 원, 정가 500만 원 붙여놓고 50% 할인한다고 딱 붙여놨더니 순식간에 다 팔렸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사기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 그 다음 2차 전지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문제점이 저는 과학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단기에 해소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수요 감소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추세다, 앞으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거죠. 전기차 황제조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그 분기 레비뉴 수치 한번 보시죠. 작년 같은 경우는 급증했지 않습니까? 20년, 21년 이렇게 급증하다가 금년 들어서 정체되고 있는 그런 모습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거 앞으로 감소되는 거 아닌지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이거.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자들이 너도 나도 지금 가격 깎아준다고 이제 경쟁이 붙었는데 가격 깎아준다고 소비 증가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가 말이죠. 전기차는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는 정상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가격 깎아준다고 위에서 말했던 그런 문제가 해소됩니까? 아니잖아요. 가격 문제가 아니라고. 예. 그냥 줘도 안 타야 된다고요. 저런 거는. 갖다 버려야 한다고.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달라지겠나? 예. 결론적으로요, 직관적으로 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요, 제품 나와야지 그걸 갖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품 앞에 놓고 평가를 해야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나오면 어떨까? 그거는 아니죠. 예. 아직은 전고체는 아직은 평가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가? 차는 말이죠. 엔진차 선택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앞으로 탄소세를 내야 한다면 그건 기꺼이 내줘며, 내줘. 탄소세 내줘. 탄소세 내면서 전기차 선택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나 싶고요. 네. 다만 저는 전기차에 보조금 없애야 한다. 전기차에도 탄소세 부과해야 한다.
똑같은 조건을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엔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린 수소 엔진차 이거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관점으로 저는 자동차 보유세는 없애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사용 양에 비례해서 연료에 지금 세금 붙으니까 그걸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동차는 가령 우리가 고급 TV나 자동차보다도 보통 평균적인 자동차보다 더 비싼 TV 많잖아요. 거기 보유세 안 내잖아. 자동차는 생활 필수품인데 생활 필수품에 어떻게 보유세를 매깁니까? 그래서 자동차 보유세는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차 보유세가 존재한다면 그러면 전기차도 신차 가격의 기준에서 보유세 매기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 전기차 보유세는 쌉니까? 보조금까지 주면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할 때 전기 요금도 현실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 깎아주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엔진차하고 전기차 같은 기준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당연히 저는 전기차 주식, 2차 전지 주식 팔아치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 논거를 이제 다시 더듬어 봅니다. 예, 지금 전기차하고 2차 전지 결국 같은 말 아닙니까? 전기차 가격 거의 대부분이 2차 전지 가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인데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하는데 수요가 감소를 하는데 이게 추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식 팔아치우는 게 정답 아닙니까? 투자의 정석이 뭡니까? 기업 성적이 바로 매출 이익이고요. 이거는 사업보고서 통해서 공시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사서 모아야 되는 것이고요. 실적이 나빠질 것 같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팔고 떠나는 거죠. 그게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 아닙니까? 예. 그래서 23년 코스피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23년 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제 투자 성적 한번 보시죠. 그리고 뒤에 삼성중공업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로 딱 꼽아서 한 달 추세, 1년 추세, 주가 그래프도 같이 캡처해 뒀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예, 보시면은, 그러니까, 코스피 전체 시장 평균 플러스 6.8%이고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10.3% 났다. 이런 뜻인데, 어제 기준으로. 그래서 고점에서 마이너스 10.3%니까, 즉, 코스피 시장은 조정 중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정의입니다. 조정의 정의입니다. 마이너스 20% 이상이면은 베어마켓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YTD 수익률이 어제 기준 플러스 38.9%네요. 고점에서는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래서 LG에너지 이게 이제 2차 전지 대표주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차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대차 같으면은 기름 엔진차, 전기차, 수소차 다 지금 짬뽕돼 있기 때문에 현대차를 봐서는 안 되겠죠. LG에너지 YTD 수익률 마이너스 10%고요. 어제 기준. 예. HTD 수익률 마이너스 38%입니다. 그래서 요컨대 삼성중공업은 시장 평균보다 좋고 2차 전지는 시장 평균보다 못난 놈이다. 이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주가 추세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예. 그러면 이 시장은 현명한 곳이죠. 현명한 시장입니다. 예. 1년 동안의 평가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조선업종은 내년 이후 더 좋아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LIB,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평가, 즉 2차 전지에 대한 평가, 이거는 LIB에 대한 평가는 전기차와 2차 전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 이후에 이거는 더 나빠진다고 저는 정리가 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